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경매물건 대행이라든지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매가 많이 나오고 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부산 같으면 센텀시티에 있습니다. 센텀시티 하면은 행정상으로는 우동 그리고 제송동에 걸쳐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센텀 그린타워라는 이 물건이 나와서 두 개 호실 나와서 지난번에 한번 안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물건 번호 1번입니다. 물건 번호 1번, 2번 두 개가 있었는데 2번은 신권에 낙찰이 됐고요. 관계되시는 분이 받았는지 시세만큼 쓰고 받아갔습니다. 지금 감정가 3억 9,700 돼 있지만은 해당 물건이 층도 좋고 향도 좋고 해서 시세는 감정가보다 좀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세로 해서 하나는 이미 낙찰이 됐고 지금 하나가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분석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한번 유찰이 돼서 7월 27일 날 열흘 남았습니다. 경매 2차로 해서 3억 1760이네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이곳은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보는 이제 옥션 사이트 구독시연에서 현장조사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그 인근의 부동산들 중개업소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기 입지 조건이 양호하며 임대 및 매매 문의는 꾸준히 있는 것으로 탐문된다. 공실 호실은 거의 없다. 그리고 시세는 대략 4억 전후했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그래서 해당 물건은 층도 좋고 해서 조망도 꽤 뭐 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4억보다는 좀 높은 선으로 보입니다. 임대는 1,000만원에 150에서 1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장형 정말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이 있고 사무실형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센텀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무실이거든요.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실도 보면 우리도 왜 집도 보면 리모델링 잘 돼 있는 거하고 그리고는 기본인 거 그죠? 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하고는 임대료에 의해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역시 아파트 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내부가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하면은 조금 더 받고 그게 아니고 그냥 기본으로 통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조금 낮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요 물건 안내 지금 드렸고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보면은 사무실형이 있고 공장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에 보면은 SK 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SK 테크노파크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넥스동입니다. 제 넥스동인데 넥스동이에요. 여기 이제 SK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넥스동이 있고 그리고 메카동 그리고 테크동 이렇게 있거든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의 건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온 것은 넥스동입니다. 넥스동이고 여기 보면 테크동이 있고 메카동이 있습니다. 넥스동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센텀시티에 있는 그런 어떤 조금 전에 소개한 그런 어떤 물건처럼 사무실형이에요. 사무실형입니다. 그런데 테크동 그리고는 메카동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이니까 제조업도 하고 하는 공장이니까 어떻게 써요? 큰 물건, 무거운 기계나 뭐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것도 날라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사무실형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데 테크동, 메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호실들이 있죠. 이 호실들 자기 호실 앞까지 차가 다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장 가고 하다 보면 여기 승용차도 있고 뭐 지게차 같은 것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복도 부분에 여기가 차량 통행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도 높아서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안에 복층 형태로 해놓은 데도 많이 있고요. 그 앞부분은 예를 들면 공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부분은 이제 공장으로 해요. 일부 어떤 거 보면 여기에 호이스트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해가지고 보통 복층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 일부를 복층 형태로 만들어서 밑에는 창고 쓰고 계단 올라가면은 위에 위층에는 사무실로 쓰고 이런 패턴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테크동, 메카동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테크동, 메카동 같은 경우 차가 이렇게 다 다닌다고 했어요. 차가 다 다닌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위에 층하고 그죠? 위층하고 약간 밑에 저층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더 인기냐 하면은 저층이 더 인기예요.
자, 그래서 안내를 드렸고, 지금 일단 경매에 나온 물건은 넥스동입니다. 넥스동입니다.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테크동, 메카동 저층 쪽에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예전에 저도 조사한 지 몇 년 됐어요. 요즘 제가 대응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열심히 다녔거든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이 경매 물건 나온 넥스동 문 앞입니다. 깔끔하죠? 딱 보기에도 아, 사무실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센텀시티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도 그렇고, 여기 테크노, 여기 이 물건 넥스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뭐 정보기술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어떤 물건들도 있고, 아니면 경남이나 어디 다른 곳에 큰 공장은 다른 곳에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 그 뭡니까? 저기 본사, 대표이사, 사무실 뭐 이런 것만 이쪽으로 본점만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형은. 그리고요, 제가 아까 테크동, 메카동 같은 경우에는 호실 앞까지 차가 다닙니다. 차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우리 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삥삥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삥삥 돌면서 올라가면서 각 층별로 복도 쪽으로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승용차, 지금 여기는 승용차만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큰 차들도 막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입구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 큰 문이에요. 사무실하고는 다르죠. 이 문을 갖다 개방을 하게 되면, 양쪽 문을 열게 되면 입구가 굉장히 이제 넓겠죠. 그죠? 그리고 위에까지 이렇게 문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은 작은 쪽문이 있어요. 작은 문이. 예전에 임장 갔을 때 거기도 뭐 폐문이다 이래서 가면은 제가 막 문 열어보거든요. 여긴 창문은 없잖아요.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창문도 다 열어보고 하는데 열어보고 하는데, 그러다가 저기 뭐죠, 뭐 그 뭐라고 합니까, 보안 시스템 앙앙 울리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 교육생 공장 임장 갔는데, 뭐 이렇게 문 열어보고 사진 찍고 하다가 이렇게 그런 게 울려가지고 되게 당황하면서 도망쳐 나왔다 막 이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번 이렇게 문을 이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철문이니까. 옛날 보면, 저 어릴 때 보면은, 저 어릴 때는 주택에 많이 살았으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부잣집들 보면은 대문 이렇게 큰 거 있고 보면 조그만 쪽문 있거든요. 거기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밀어봤어요. 꽝 치면서 밀고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한 번은 그렇게 가지고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안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했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얼굴에 철판 깔고 탁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경매 나와서 구경 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니까 어이없어가지고 쳐다본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장 가시면은 폐문이다 그 말만 저기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똑똑 해보고 쳐보고 대답 없으면 콱 하고 한번 밀어보세요. 그런 경우 열리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테크동, 메카동 경매 나오면 도리어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원래 경매 나온 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 넥스동, 그죠? 넥스동이라고 했습니다. 보고 제 넥스동이라고 읽을까봐 제가 넥스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넥스동입니다. 11층 물건인데요. 물건 종별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 돼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돼 있는데 여기는 약간 사무실 패턴이다 라고 했어요. 넥스동은 뭐 그 앞에까지 차가 들어가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 봅시다. 여기 대지권은 뭐 9.6평 이렇게 되고, 건물 면적, 전용 면적이 32.7779, 약 33평입니다. 감정가가 2억 2,300에서 많이 유찰됐습니다. 지금 51%인 1억 1,417만 6천 원으로 떨어져 있고요. 7월 22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입찰 날짜입니다. 자, 이 밑에 보이는 건물이 이거 저기 테크노파크 건물이에요. 사진이에요. 그리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등기부 2011년 4월 29일 날, 그죠? 거래가액이 2억 2,167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근저당 있습니다. 같은 날이네요. 그죠? 매수하면서 그죠? 잔금 치기 위해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권 금액, 채권 최고액이 1억 9,2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그죠? 기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금의 가압류라든가 세무서의 압류,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막 이런 게 들어와 있고 여기 위에는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 측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3천 얼마. 작년 7월 달에 청구 금액이 1억 3천 얼마니까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연체이자로 해서 불어나고 있겠죠. 그리고 뭐 압류도 있고 가압류도 계속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 있습니다. 가셔서 관리사무소 무슨 동에 있었더라? 2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비도 이제 문의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관리사무소 가면 관리비 문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보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일단 그러면 임차인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저당 그저 말소기준 등기가 2011년 4월 29일에 우리은행의 근저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가 있대요. 뭐 있잖아 여러 가지 몇 사람이 있긴 한데요. 뭐 날짜라든가 그죠? 그 매각물건 명세서를 이걸 정리를 여기 기타 사항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사업자 신청 등록일 2019년 5월 29일 또는 5월 13일, 2015년 10월 7일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소기준 등기가 2011년 4월 29일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보니까 일장 뭐 면적이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17제곱미터 이러고는 임대차 기간하고 보증금 50만원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여기 사무실 하나를 빌려서 여러 뭐 사람들이 어떤 그 사업자 등록하고 뭐 소 사무실로 썼는지 어떤지 뭐 그렇습니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정상적인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2019년, 19년, 15년은 말소기준 등기 2011년 4월 29일보다 늦고요. 그리고는 보증금이 얼마 있다 한들 우리하고도 또 관계없는 거고 아주 소액으로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 같으면 괜찮지만 자기 소유가 아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일단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니까 형식상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어쨌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권리상의 문제는 없고요. 여기 1층에 내려가면 여기도 보면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서 뭐냐면은 뭐 최근에 거래가라든가 그죠? 그리고는 뭐 임대를 놓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하시면 돼요. 아파트 조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조사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물건 같으면 낙찰을 받으면 그럼 대출이 얼마 나오냐? 그럼 아파트형 공장, 상가 다 비슷합니다. 최대한 많이 받으면 뭐 80%. 예를 들면 내가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걸 낙찰을 받는다. 내가 공장을 하고 내가 입주를 할 것이다. 여기 사업을 할 것이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잘 받으면 90%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7, 80% 나올 수 있다. 그죠? 그 정도 선. 그죠? 물론 본인이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기대출이 너무 많으면 물론 제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7, 80%는 보통은 뭐 여러 군데 문의를 하시면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계산도 해보시고 수익률 그죠? 계산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안내를 드린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형, 하나는 정말 공장형.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그런 거 공장도 역시 가면은 인근에, 그죠? 그 공인중개사, 공장 전문으로 그죠?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안에도 공인중개사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 네, 그렇게 하고 관리비 역시 조사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관리비 금액이 많습니다. 미납 금액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현황상 지금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공실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그죠? 이 언제 나가겠느냐? 아주 저렴하게 해주면 물론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 호실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입지가 여기에요. 이왕이면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요 라인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찰이 거듭되지 않았나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 열면 이쪽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쪽 이런 거 같으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남향이 별로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햇빛 막 들잖아요. 그럼 블라인드 쳐야 돼요.
뭐 하면 뭐 이렇게 뭐죠? 모니터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도리어 북향을 찾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는 뭐 상가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이렇게 예를 들면 있다.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동양이고 요거는 서양 이런 식으로 있다고 똑같은 입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동양 이 서양보다는 동양이 더 인기가 많아요. 서양은 햇빛이 들어가지고 가게 같은 경우에 안 좋잖아요. 그때도 오후에 좀 다 블라인드 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동양을 더 선호하고 카페 같은 경우 특히 더 하죠. 아침에는 햇빛 드는 거 괜찮잖아요. 아침엔 손님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동양은 뭐예요? 12시 넘어가면은 해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 일부러 북향을 찾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다음에 혹시나 여기 해당 물건이 이 테크 여기 뭐죠? 테크노파크가 경매에 나올 걸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카동, 테크동은 공장형이다. 차가 위에까지 간다. 근데 간다 하더라도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가야 되니까 이왕이면은 저층이 좋다. 그리고 여기는 공장형이라서 거의 대부분 조망 이런 거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넥스동 같은 경우는 사무실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앞으로 튀는 게 좋다. 그 중에서도 근데 의외로 사무실은 북향도 인기가 많다. 라는 것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파트는 공장이라서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상가라고 해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 그래서 요즘 이제 주거용 쪽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거용 쪽으로는 뭐 실거주 그죠? 내 집 낙찰 받아가지고 그죠? 내 집 낙찰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한 2년 지나고 비과세 받을 때 또 팔고 그죠? 그물입에 또 새로운 것도 낙찰 받아가지고 또 갈아타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수익형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익형 물건 제가 지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아파트형 공장 있고 차분차분 상가도 해보고 일반 공장도 해보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입니다. 감사합니다.